네, 오늘 시장은 비트코인 하락 그리고 일본 총재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등으로 장중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그렇다고 또 호재가 없었던 건 아니죠. 반도체 쪽 소재가 오랜만에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고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은 모멘텀이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그럼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분위기와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조금 약간 윗골이 달아 속상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이제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을 기다리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유동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전 기대감이 더 커지는 날이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 좀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고객 예탁금이 85조에서 77조로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고객 예탁금이 매수 대기 자금이고요. 이 매수 대기 자금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 유입이 됐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갔나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에 대한 시장 퍼포먼스를 보시게 되면은 시장 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은 특히나 코스닥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작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강하게만 가면 매수할 기회가 없어지는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시장 그래도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저희 빠르게 또 종목 리뷰 두 개 해보겠습니다. ST팜과 오스코텍이 오늘 장중에 두 종목 다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좀 밀렸던데 어떤 종목부터 먼저 리뷰를 해볼까요? 일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ST팜 먼저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동성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서서히 진입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잠깐 윗골을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 보고 있고요. 이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정고점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으로 좀 15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목표가 상향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민성답게 여전히 포트에는 5개 종목이 모두 다 바이오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익률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스코텍도 리뷰해 볼게요. 네, 오스코텍도 정말 이제 제조업 차트 흐름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스코텍도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량주에 대한 차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차트 패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3차 목표가 65,000원을 오늘 딱 터치하고 이제 윗골을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 라인은 6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4차 목표가로는 저는 7만 원까지는 충분히 바라보자라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상향에 대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데 바이오 랠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시장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접근할까요? 말 그대로 앞에서 시장 평에 대한 말씀 그대로 앞으로는 좀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키워드는 유동성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이 나왔고요. 첫 번째 테마 바로 열어볼게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테마로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수혜를 바로 받을 수가 있는 2차 전지 소재 테마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중요하게 보셨나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대감이 커지는 게 중국 리튬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마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튬을 보시게 되면 리튬 값이 50%가량의 반등이 나오면서 배터리 캐즘이 끝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심상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총력을 지원하면서 2029년까지 2,800억을 투입하겠다는 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랗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정부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에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업황이 바닥이고 앞으로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 유동성이 다시 한번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방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바닥은 지났다라는 심리가 여전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점으로 뭘 체크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닥이라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방으로 좀 제한적인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세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하방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바닥 기대감 때문에 하락폭이 제한적인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점 대비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만큼 코스닥의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소재 기업들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주의해야 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찍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으로 가이던스 PER이 250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실적으로 증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미리 관리하셔야 된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했고요. 이제 중국에서 리튬이 저가 공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또 떨어진다. 심리적인 세론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맞설 이제 두 번째 테마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인가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에 대한 테마가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거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세분화를 해서 오늘은 액추에이터에 대한 테마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딱 강했던 두 테마를 꼽아주셨고 2차 전지 안에서 그리고 로봇 안에서 테마를 세분화해줬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액추에이터는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최근 이슈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슈가 지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초경량 하모닉 타입에 대한 액추에이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55조 시장을 진출한다는 소식을 밝히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총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산업은 이제 산업이 경쟁에 대한 가속화가 만들어질 때 기대감이 가장 커지다 보니까 로봇 사이클 중에서 특히나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 대한 경쟁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이어질 수가 있는 산업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단점도 분석을 해볼게요. 아직 장점을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장점이요. 네. 네,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차량, 로봇, 자동화 이런 공장 쪽에 대한 좀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다각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단순하게 로봇에 대해서 사용만 된다라는 액추에이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자동화 공장에 대한 사이클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가 될 수가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이클로 상승의 룸이 열릴 수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술 개발 경쟁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래서 테마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로봇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는 있는데 단점으로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인 수요보다는 주가가 먼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좀 미리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적으로 상승이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급격한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멀티플은 여전히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테마적으로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염두하면서 항상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테마 모두 알아봤고요.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테마를 공략해 볼까요? 일단은 이제 둘 다 테마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강세가 온다라고 하면은 많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힌트가 나왔는데 네, 2차전지 소재를 선택해 주셨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약간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2차전지 바닥을 좀 빠르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론을 조심하자라도 하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2차 파동이 또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8%가량으로 이제 확보를 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이 워낙 명확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고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이 110만 주 가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340만 주 가량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방이 이어진다 했을 때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2차 파동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비엠 재공략해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니까 지난주부터 재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좀 세론이 조심하자라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구간이 다시 시작됐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넥스트레이드로 현재가 편입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앞전에 있던 고점 이상으로 20만 원까지 일단은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의 추세 이탈하는 14만 3천 원 제시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로 김민성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본격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치 실적에 집중하는 시장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치 멀티플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테마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의 김민성 검색하셔서 꼭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